장군 신화부터 고대 각 국가의 시조설화, 각종 기이한 이야기들까지 삼국유사, 말은 들어봤지만 그 신비함에 비해 크게 감흥이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에서 삼국유사를 활용한 웹툰을 출간하고 멀리 남미 온두라스에까지 우리 웹툰이 수출되었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 드라마, 영화부터 외국의 교육 교재로까지 그야말로 웹툰 전성시대. 이때를 맞아 흥미로운 삼국유사의 스토리텔링 소재를 다루기 위해 이야기거리 그 첫 번째 편 연호랑과 새오녀 설화입니다. 먼 옛날, 그러니까 신라 아달라왕 4년대, 동해 어느 바다 마을에 살고 있던 중년의 부부 연호랑 새오녀. 이들은 바다 마을에 살며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이좋은 부부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연호가 바다에 나가 해초를 따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호를 태우고 어디론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바위. 바위는 연호를 싣고 멀리 일본으로 가는데 연호가 한참을 돌아오지 않자 아내인 새오는 바다로 나갑니다. 영문을 모르는 새오. 낯선 땅에 당도하니 연호 때와 같은 모습으로 당도한 새로운 얼굴에 마을 사람들이 어디론가 데리고 가니 그곳에 신비한 등장으로 인해 왕으로 추대된 연호가 새오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연호와 새오는 그 나라의 왕과 왕비가 되어 이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한편 이 부부, 평범한 어부 부부인 줄로만 알았더니 사실은 해와 달의 정기를 지니고 있는 부부여서 이들이 신라 땅을 떠나 일본으로 가게 되자 신라, 점차 해와 달이 광채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달라 왕과 왕의 신하들이 크게 술렁거리고 일본에 사신을 보냅니다. 신라의 해와 달이 정기를 잃었습니다. 신라로 돌아오시죠. 이미 바다의 뜻에 따라 하늘의 뜻에 따라 일본으로 와 왕이 된 연호는 곤란스러워합니다. 고민을 하는 연호와 새오. 내가 이 나라에 온 것은 하늘이 시킨 일입니다. 지금 어찌 돌아갈 수 있겠소. 이미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참담해하는 신라의 사신들. 고민 끝에 연호는 새오가 짠 고운 명주 비단이 있소. 정성 들여 해와 달의 정기를 담아 짠 비단이니 이것을 가지고 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면 해와 달이 다시 광채를 찾을 것이요 하고 비단을 내어줍니다. 사신이 다시 왕에게 돌아오니 버선발로 맞이하는 왕. 그런데 부부는 없고 비단만을 가지고 온 사신. 미심쩍어하며 아달라 왕은 부부가 살던 동네에까지 와 반신반의하며 해와 달의 신, 즉 1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정말로 해와 달이 이전과 같이 광채를 찾게 되어 그 이후부터 이곳에서는 제사를 계속해서 지내게 하면서 이곳의 이름을 명일현이라고 하게 되었다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그 비단 역시 왕의 창고에 잘 보관되고 그 창고는 귀비의 창고, 귀비고라고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 이야기는 고조선부터 후삼국까지의 아주 단편적인 역사를 57항목으로 서술한 삼국유사 제1권 기이편에 속해 있습니다. 기이편은 각 왕대를 짤막하게 정리해 놓은 기사로 물론 설화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다소 역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타 기사들 사이에 이 연호랑 새오녀 이야기가 속해 있는 것은 꽤나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는데요. 이련은 왜 연호랑 새오녀를 삼국유사에 수록하였을까요? 경북대학교 이문기 교수님의 논문이 알려주는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한 해결로 이 이야기를 짧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까 합니다. 하나, 연호랑 새오녀는 왜 일본으로 갔을까? 이들이 어떤 세력인지 콕 집어 이야기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넘어가 바로 왕이 된 것을 보면 기존 소국 또는 지역의 유력 세력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영일만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알려진 연호랑 새오녀. 많은 정치적 혼돈 시기에 영일만에 자리 잡고 있던 기존 토착 세력이 신라가 자리를 잡던 시기에 신라 본토 세력이 점점 확장되자 일려나 개척의 땅을 찾아간 이들을 대변하는 연호와 새오. 특히나 기록에 따르면 아달라 왕대가 일본과 가장 평화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해상 교통로가 영일 지역에서 있었던 새로운 땅을 찾아가는 것은 무리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둘, 정말로 연호랑 새오녀는 왕이 되었을까? 일본 서기에는 등장하지 않은 이야기라
요노세오 혹은 그 세력이 일본국 왕이 됐다고 보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도 당시 소국들이 있던 상태라 만약 왕이 되었다면 소국의 왕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데 백제나 신라에서 일본으로 도하한 도레인이 일본의 청동기, 철기 문화에 크게 영향을 준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세력 중 하나가 연호랑 세오녀로 대변되는 세력인 것으로 보이고 일본에도 연호랑 세오녀에 관련된 흔적들이 보이기는 합니다. 셋! 왜 하필 아달라 타레앙대일까? 박석김 3대로 바뀌어지는 것으로 알려지는 신라 초기 왕조. 아달라 왕 이후 왕조가 바뀌려 하니 혼란을 맞게 된 신라. 그 혼란한 감정을 엿볼 수 있던 중요한 힌트는 바로 해와 달이 광채를 잃었다 하는 대목. 실제로 아달라 왕 때에 이 시기 관측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런 관측과 정세 상황이 어우러져 부분이 다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다시 김씨로 바뀌는 기간의 불안과 혼란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방 유력 세력의 이탈과 함께 국가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자 아달라 왕은 기존의 제천 행사 이외에 친히 이 영일 지역으로 내려와 일월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일월제는 원래 지역 풍습이었습니다. 일월신을 믿고 모시던 세력이 사라지고 내부 민중의 혼란이 팽배한 시기이니 그런 민심을 달래려는 비책으로 아달라 왕이 직접 일월제를 지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죠. 부전되거나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집대성한 삼국유사. 한간에 이야기되는 불안이나 혼란 혹은 타국과의 아주 밀접한 교류가 이야기를 통해 아주 신비롭고 아름답게 표현된 연호랑 세오녀 이야기는 삼국유사 내의 설화 중에서도 특히나 아름답게 느껴지는 설화 중 하나인데요. 삼국유사 신비하고 놀라운 이야기. 이야기는 신비로운 요소와 함께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숨기거나 빗대어서 아름답게 전달하는 화법. 과거의 사실들은 이야기와 함께 우리와 숨쉽니다. 역사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으나 신비한 과거의 많은 이야기들 이외에도 많이 남아있으니 삼국유사의 내용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재밌는 삼국유사, 더욱 재밌게 가공된 이야기로 홍보하고 있는 많은 콘텐츠들도 기대해주세요. 경상북도 콘텐츠진흥원과 군위군의 삼국유사 이야기, 한여름밤의 꿈, 레진 코믹스, 카카오 페이지, EBS, 아이나무 툰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으니 많이 찾아봐 주세요.